모두 안녕. 이 누텔라 잉고를 드셔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팩을 열면 초콜릿 페이스트에 찍어 먹는 바삭한 스틱이 보여요. 짱이에요. 오늘 따라 만들어 보는데 거대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많은 헤이즐넛이 필요해요. 손질이 필요해요. 팩을 뜯어서 베이킹판에 모든 헤이즐넛을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 오븐에 넣고 대류 모드에서 200도에 구워주세요. 그러면 헤이즐넛이 훨씬 더 향긋해질 거예요. 20분 후에 꺼내주세요. 때때로 헤이즐넛 껍질은 써요. 하지만 먹어보니 이 헤이즐넛은 괜찮아서 껍질을 안 벗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릇에 부어주세요. 누텔라에는 설탕, 밀크 초콜릿, 코코아 및 소금이 필요해요. 800g의 헤이즐넛을 믹서기에 부어주세요. 밀크 초콜릿 4스푼, 같은 양의 설탕, 코코아 2스푼, 소금 조금, 뚜껑을 덮고 믹서기를 설치해주세요. 40분 동안 갈아줬어요. 페이스트가 될 때까지요. 이제 주문한 컨테이너로 옮겨주세요. 믹서기가 두 번째 돌릴 때 견디지 못하고 고장났어요. 그래서 요리 방법을 약간 변경했어요. 믹서기에 고기 분쇄기를 설치하고 헤이즐넛을 접시에 부어서 갈아주세요. 꼭 가장 촘촘한 메쉬를 껴주세요. 헤이즐넛을 모두 통과시키고 으깨진 헤이즐넛 800g을 혼합기에 부어요. 여기에 설탕, 초콜릿, 소금을 넣어주세요. 자, 모든 게 페이스트가 될 때까지 30분 기다려줘요. 누텔라를 컨테이너로 옮기고 또 만들어주세요. 나중에는 한 번에 2배 양을 만들었고 페이스트를 매우 부드러운 밀도로 갈아줬어요. 컨테이너를 다 채울 때까지 하루 종일 누텔라를 만들었어요. 페이스트를 다 만들었네요. 큰 스틱만 만들면 돼요. 우리의 화덕에서 구워줄 거예요. 먼저 장작을 패고 불을 피우자고요.
땔감을 화덕에 밀어 넣어요. 잘 예열해 주세요. 반죽을 위해 물 3리터와 330ml를 그릇에 부어주세요. 소금 많이, 설탕, 드라이 이스트를 넣어주세요. 밀가루 1kg을 붓고 반죽이 균일해질 때까지 거품기로 섞어주세요. 효모가 작동하도록 30분을 기다리고 밀가루 4kg을 더 넣어주세요. 주걱으로 먼저 반죽을 치대고 기름 300ml를 붓고 손으로 치대주세요. 랩으로 덮어요. 햇빛 아래 30분 동안 놔두면 아주 잘 부풀어요. 살짝 치대주고 다시 랩으로 덮어주세요. 화덕이 계속 가열되도록 땔감을 추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반죽이 완성이네요. 반죽 일부를 찢어 저울에 올려요. 각 스틱의 무게는 853g이에요. 밀가루를 테이블에 뿌려주세요. 그 위에 반죽을 놓고 손으로 늘리고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접어 넣으면서 꼬집어주세요. 긴 스틱이 될 때까지요. 반죽을 3번 접고 판대를 사용해서 양피지를 깔아놓은 큰 베이킹판에 옮겨주세요. 반죽을 원래 형태로 되돌려주세요. 양피지를 접고 수건으로 지탱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5개의 반죽 스틱을 만들어요. 그동안 화덕이 잘 예열됐네요. 수초를 옆으로 밀어내요. 화덕 내부의 습도를 높여야 돼요. 따라서 병에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닫고 공기를 펌핑해서 압력을 만들어요. 이제 이 긴 스프레이로 뜨거운 화덕 바닥에 물을 고르게 뿌려주세요. 반죽 스틱이 이미 부풀었네요. 아까 접었던 양피지를 펴줘요. 손으로 조금 다듬고 화덕으로 넣어주세요. 이중으로 뚜껑을 닫고 30분 후에 다시 열어주세요. 첫 번째로 구운 거대한 스틱들이 드디어 완성! 한 판 더 구울 거예요. 두 번째 판이 훨씬 더 예쁘게 됐어요. 주문했더니 우리에게 거대한 누텔라 상자를 만들어줬네요. 캔 스프레이를 흔들어서 칠해주세요. 갈색 페인트로 다 칠해졌네요. 상자를 스튜디오로 옮겨서 아크릴 페인트, 브러쉬 및 롤러를 준비해요. 이제 흰색 페인트가 필요해요.
브러쉬로 테두리를 그리고 롤러로 흰색 배경을 칠해주고 연필로 글자의 윤곽을 그리고 색을 입혀주세요. 다 됐네요. 누텔라가 담긴 거대한 컨테이너를 넣고 거대한 스틱들을 상자에 넣어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스틱을 가져다가 누텔라에 담그고 모두 안녕. 지난번 비디오에서 우리는 거대한 철갑상어를 요리했고 철갑상어의 머리를 버리지 말라고 했었어요. 약속한 대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생선 스프를 요리해볼게요. 경매에서 저는 18세기 왕실 생선 수프에 대한 아주 오래된 레시피를 샀고 레시피의 이름은 바로 사프란을 곁들인 트리플 로열 생선 스프라고 불려요. 세 종류의 생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트리플이라고 불리죠. 첫 번째 국물은 철갑상어의 머리와 꼬리로 우려낼 거예요. 그럼 머리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아가미를 제거해주세요. 아가미를 그냥 냅두면 국물이 써져요. 다 됐군요. 머리를 싱크대로 옮기고 점액을 완벽하게 씻어내 깨끗하게 해주세요. 철갑상어의 뼈도 있지요. 그것도 우리의 수프 요리에 사용할 거예요. 같은 조각으로 잘라줘요. 뼈에서 섬유 조직을 제거해주세요. 이제 가마솥에서 생선 스프를 요리해봅시다. 철갑상어 뼈 조각과 머리를 가마솥에 넣으세요. 물을 부어주세요. 장작을 펴봅시다. 이러한 땔감이 많이 필요해요. 마른 알코올을 스토브에 넣고 불을 붙여요. 땔감을 넣어줘요. 생선 스프는 강하게 끓이면 안 돼요. 매우 천천히 익혀야 해요. 그러면 국물의 맛이 더 깊어져요. 주기적으로 표면의 거품을 제거해 주세요. 세 개의 양파를 껍질채로 넣어서 끓여줘요. 레시피에서는 이것이 국물이 황금색을 띠게 해줄 거라네요. 그동안 두 번째 육수를 준비해보자고요. 작은 물고기 러프 또는 농어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농어를 샀어요. 손질해봐요. 캐비어도 있네요. 아가미를 잘라내고 구석구석 헹구고
깨끗하게 준비된 농어를 거즈 위에 모아요. 남은 농어들도 똑같이 해줘요. 위에 딜과 파슬리 같은 많은 채소를 얹어요. 그리고 우리 수프의 세 번째 물고기는 젠더예요. 이것은 우리 저수지에서 잡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물고기예요. 가장 큰 장점은 뼈가 없다는 거죠. 배를 열고 내장을 제거하고 아가미를 잘라내요. 다 됐네요. 젠더의 머리를 잘라내요. 거즈로 옮겨요. 배를 계속 갈라줘요. 물고기의 절반을 잘라 뼈를 분리해주세요. 뼈가 포함된 슬라이스를 분리해줘요. 여러 번 접고 머리와 함께 놔줘요. 필레의 모든 지느러미를 제거해주세요. 갈비뼈도요.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두 번째 필레도 동일하게 반복해줘요. 뼈가 없는 두 개의 필레가 됐군요. 이것은 생선 수프의 고기가 될 거예요. 필레를 먹기 편한 조각으로 잘라요. 됐네요. 발라낸 뼈들도 국물에 들어갈 거예요. 향신료로 후추, 월계수잎 많이, 소금을 넣어줘요. 거즈를 모아서 묶어주세요. 스프를 2시간 동안 끓였네요. 철갑상어의 머리와 다른 모든 부분도 꺼내줘요. 거즈 주머니를 국물에 넣어줘요. 국물의 맛을 내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우려줘야 해요. 그동안 당근과 감자를 준비해요. 두 야채의 껍질을 모두 벗겨주세요.
당근을 세로로 잘라주고 반원으로 썰어주세요. 감자는 쪽으로 잘라주세요. 두 번째 주머니를 다 우려냈네요. 거즈를 꺼내주세요. 주머니의 모든 맛이 육수에 우러났어요. 양파도 꺼내줘요. 국물 표면에 모든 거품을 완벽하게 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깨끗한 양동이와 채를 준비해줘요. 채 위에 거즈도 올려요. 국물을 걸러내줘요. 다 됐네요. 깨끗한 가마솥에 걸러낸 국물을 부어요. 감자를 넣어주세요. 당근도요. 뚜껑을 덮어 다시 끓여요. 그동안 삶은 철갑상어 머리를 가져와요. 짜투리라고 해도 살이 많이 붙어 있어요. 따라서 살들을 뼈에서 발라내서 그릇으로 옮겨요. 그릇의 절반 이상이 채워졌네요. 수프의 이름에 주목해주세요. 사프란을 곁들인 트리플 로열 생선 수프. 절구를 가져와서 소금과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인 사프란을 부어요. 절구에 넣고 소금과 함께 갈아서 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색을 내줘요. 스프에 붓고 저어주세요. 스프가 거의 완성됐어요. 농어살을 넣어주세요. 철갑상어살도요. 보드카를 부어주세요. 레시피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의식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생선 수프를 가장 신선하게 하기 위한 방법. 자, 연기 맛을 위해 수프에 불타는 통나물을 담가주세요. 수프가 완성됐어요. 접시에 따라줘요. 살이 많이 들어있는 매우 먹음직스러운 생선 스프네요. 자, 먹어봅시다. 제가 먹어본 생선 스프 중에 맛이 가장 풍부해요. 흙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고 편한 것은 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스프는 진정 왕족의 스프네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모두 안녕.